자,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유럽 쪽에서 수소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이제 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드렸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사실 저는 크게 기대를 조금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소가 워낙 전 정부에서 많이 밀었던 정책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는 굳이 전 정부에서 많이 했는데 이걸 부각시켜봤자 내한테 큰 도움이 되겠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라는 게 제 얕은 생각이었고, 어제 이제 우리 정규장이 끝나고 저녁에 정책 수혜주로서 수소가 이제 부각이 되는 게 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처럼 시장이 이제 불확실할 때는 정부가 밀어주는 쪽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원전도 죽다가 다시 최근에 다시 막 살아나는 거 보면 정부가 밀어주는 쪽이 결국에는 좀 버틸 수 있는 부분이 힘이 생깁니다. B2B 쪽 아니면 B2G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니까요. 근데 수소도 지금 보시면 본격적으로 키운다라고 이제 이렇게 헤드라인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뭐 얼마, 또 수소 전문 기업 뭐 얼마, 뭐 이렇게 이제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대규모 수요 뭐 인프라 제도 뭐 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빈살만이 오는데 롯데호텔인가요? 거기 뭐 몇백 개 방이 다 이미 예약이 끝났다면서요.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뭐 하는데, 그 맞나요? 근데 그렇게 수행단이 많이 오나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왕자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걸 뭐 몇백 개씩이나 그거를 그쪽에서 다 그걸 한 게 예약을 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왔다가 바로 일본으로 가는 걸로 뭐 일정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와서 이야기 나눈 것 중에 하나의 또 테마 중에 하나가 수소 관련된 부분, 그 도시를 수소 관련된 도시로 이제 또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 빈살만은 진짜 무슨 뭐 우리 모든 산업의 안 하는 게 그 없네. 구세주네요, 구세주. 엔터까지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해외 국외 쪽으로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 국내에서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다시 수소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라는 것은 의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한번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다 해왔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수소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다 대부분 다 없었으니까요, 그죠? 이미 추가적으로 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하락을 했고,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아직 3분기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을 대부분 보시면 시가총액이 1,000억대, 2,000억대 뭐 언저리 있는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잖아요. 큰 기업들 뭐 우리가 아는 기업들 몇몇 개를 제외하면. 그래서 여기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와서 2분기 실적으로 제가 기준으로 가져갔고, 여기에서 뚜렷하게 뭔가 근데 숫자가 성장이 보이는 기업이 한 두 개 정도를 제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JNK 히터라는 종목입니다. 자, 2분기에도 매출액이 100% 증가했고요. 거의 200% 가깝게, 영업이익은 400%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뭔가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뒤에 한번 그 부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또 한번 보면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조금 의미 있게 나타나는 기업 중에 EN코리아는 매출액은 주춤하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조금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또 내려가면 에스피오셀이라는 종목이죠. 이건 많이 들어보신 기업이죠. 이게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매출액이 30% 증가했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더블로 60%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2분기에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온 기업인데, 요걸 기반으로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여기입니다. 연환산 영업이익 펄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아직까지 이익이 그렇게 안 나다 보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좀 다 느낌이 좀 싸진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20배, 뭐 30배, 특히나 SPO셀은 어제 주가가 올랐는데 80배 뭐 이러니까 비싸지 느낌 들죠. 근데 성장도 잘했고 밸류에이션도 아직까지 크게 부담이 없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여기 제일 위에 제가 정렬을 요 기준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제일 싼 기업으로 정렬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JNK 히터가 아직까지 벌어들이는 기업 이익 대비해서 5배 정도 수준에 있고,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이거 뭐 그냥 전통 기업인데 10배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내니까 그렇게 뭐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들죠. 이 회사는 주력이 수소 충전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고, 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자료실에서 한번 수소 관련주들이 다시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기대하는 유럽 쪽까지도 뭔가 모멘텀이 나와 버리면 이 테마도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고, JNK 히트가 하고 있는 사업의 크게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용 가연료라는 게 있고, 오른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소 충전소 요건데, 이 산업용 가연료라는 것은 우리 플랜트 요즘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중동에서나 그렇죠. 우리 뭐 거기에 플랜트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가열하는 보일러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의 전방은 어떨까요?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겠죠. 좋죠. 예, 그러니까 뭐 왜 나쁘지 않은데 부정적인 단어를. 너무 긍정적으로 좋지요. 또 이야기 드리면 또 그렇게 돼서 저는 항상 중립적으로 나쁘지 않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여기죠. 여기가 최근에 많이 성장하는 쪽은 가스랑 오일, LNG 플랜트 이쪽이 이제 전방인데 여기가 많이 성장을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산업용 관료는 당연히 발주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전방 산업 중에 한 곳 본업은 여기가 좋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 회사가 키우고 있는 쪽이 우리가 이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회사가 하는 방식은 요겁니다. 천연가스 뭐 CNG, LPG 쪽에서 이거를 계질을 통해서 이거를 뭐 정지하고 압축해서 저장해서 우리한테 자동차로 이렇게 주는 요런 이제 기술을 이 회사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나 LPG 계질에 의한 수소 제조 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요거를 우리가 온사이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사이트 방식의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름 전방 산업이 본업이 괜찮고 새롭게 하고 있는 이러한 성장 산업도 괜찮기 때문에 숫자도 나쁘지 않고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아서 이 JNK 히터가 그나마 조금 부담이 없는 수준 아닌가 싶은데요. 막상 이제 차트를 이렇게 일봉으로 한번 봐보면 주가가 최근에 이제 곰실곰실 좀 올라왔고 어제 이제 고이 내용이 좀 돌다 보니까 대부분의 수소 관련주도 그 표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랐고요. 특히나 시간에서도 주가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경기장 끝나고 전유수가 나오다 보니까 시간에서도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가 4% 이상 높게 출발하면 오늘 따라가는 거는 좀 참으시고 뭐 시장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미국 때문에 빠지든지 아니면 물가지표 오늘 밤에 발표되고 내일 빠진든지 빠지면 이 관련된 테마도 당연히 좀 주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정 받을 때 한번 그 밸류 체인 그 안에 표 있는 종목 중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을 좀 주면 JNK 히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추세 이탈가를 정해드린다면 여기 음봉이 뚱뚱하게 최근에 발생한 게 있죠. 윗꼬리 달고 네. 그 가격이 6,080원 정도 되는데요. 고기를 이탈하면 한번 리스크 관리를 한번 필요할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중요한 에너지 지지 라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위에서 뭐 가격 조정을 좀 받으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소 테마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셨다가 6,080원을 만약 이탈한다 그때는 또 리스크 관리를 한번 일단 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분위기를 살피는 그 정도 전략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수소 관련주 중에 아까 그 표에 없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지난번에 요 사이클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던 종목입니다. 비나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비나텍이라는 종목은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요 사이클에서 수급 들어올 때 공부를 했던 종목인데 어떤 내용이 가지고 있냐? 요 종목도 어제 조금 6% 정도 오르긴 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탄력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수소 관련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회사의 가장 핵심 캐시카우는 이 슈퍼 캐퍼시터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건전지처럼 생겼는데 선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에너지를 세게 이렇게 팡 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전기차처럼 고압의 고출력을 요하는 폭죽같이 생겼는데 저기다 심지 딱 붙이면 충 올라가는. 다이너마이트 약간 네, 그렇지 다이너마이트.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런 뭐야. 저는 2차 전지 원통형 전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또 마케팅 전문가시다 보니까 독특한 또 생각을 자 폭죽 같은 그런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슈퍼 캐패시터라는 거를 본업을 하고 있고 요게 이제 전기차향으로 특히나 슈퍼카 같은 거 있잖아. 저는 람보르기니라든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뭐 대표님은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한번 타봤으면 좋겠는데 타면 빵 뭐 나간다면서요. 이렇게 한번 밟으면 뭐 그게 있나요 뭐? 구경을 못 해봐서 저도 잘 몰라요. 주차장에 그 차들을 한 번씩 서 있으니까 여의도에 여기 이 건물 지하에도 가면 꽤 그 슈퍼카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이따 우리 끝나고 가서 저 인증샷 하나 찍읍시다. 아니 타고 싶다니까요 한번. 어? 그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네. 100m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밟았을 때 빡 가느냐. 근데 이 슈퍼카들이 그런 부분들이 뭐 짧다면서요. 저는 뭐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해주려면 이 슈퍼 캐패시터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장착이 돼야 되고 전기차 쪽으로 이 부분들이 되는 게 있고 수소 쪽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새롭게 하고 있는 게 연료 전지 쪽에 들어가는 이제 탄소를 가지고 촉매 그다음에 MEA라고 하는 멤브레인 이 막
전극 접합체라고 있는데 상하프론테크라는 회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상하프론테크가 이제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향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비나텍도 현대차 그룹과 함께 이 부분들을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이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 관련된 테마가 확산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비나텍까지 이제 볼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아는 분들이 없다. 근데 숫자도 나오고 하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을 내가 기업 실적 있는 기업을 찾는다면 비나텍 정도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수소 관련된 테마는 계속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한덕수 총리님이시거든요. 가운데 지금 정부에서 지금 다시 지금 뭐 어제 뭐 모여가지고 생태계 조성하겠다 이 분위기를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이거부터 좀 어떻게 해야 네. 돼. 아 이거 뭐 또 잘못된 건가요? 예? 아 옷이 다 똑같잖아. 색깔도 그렇고. 아 저 무슨 뭐 어두운 판에 찍은 듯이. 그 뭐 양복 입고 그러니까 다들 네, 그러니까 넥타이 개성이 다- 없는 거라 그냥 무난한 거. 네. 무난한 거. 우리 김혜님 중간 무난하게 가는 거. 저 어제 네, 얼마 좋아요. 빠삐용. 저 근데 화요일 날 모 방송국에서 위에 분한테 지적 받았어요. 유튜브 말고 경제 TV 쪽에서 알아. 제가 편하게 이렇게 입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켓 좀 입고 출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아 그래서 저 상처 받았습니다. 네. 아 이게 문화가 자체가 유튜브랑 경제 TV는 여전히 뭔가 좀 그게 간격이 크구나. 이 빠삐용 입고 왔다고 대표님이 놀리긴 하지만 입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 아, 그래 근데 놀리기만 하지. 거기는 아 다음부터 자켓을 입고 그렇지. 하셨으면 맨날 좋겠다라고. 얼룩말일까요? 죄수복일까요? 이런 질문만 하지. 네, 그래서 이게 참 문화가 아직까지 저기는 쉽지 않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런 것들이 좀 깨져야 네. 한국도 좀 더 다시 어떤 창의적인 그러니까 어떤 역동성이 그게 좀 보시는 분한테 뭐가 그렇게 저는 다를까 싶어요. 제가 이거 입고 하나 김혜님이 깨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서 고리타분하지 않다라는. 근데 증명. 저는 바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 다음 주부터 저 자켓 입고 오겠습니다라고 저 바로 숙였죠 또. 내가. 그렇지. 우리 그냥 바로 네, 그 무릎 꿇잖아요. 대표님한테는 이렇게 왜 그럴까 하지만 거기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만만하죠, 뭐. 만만한 게 아니라 이게 맞는 문화 아닌가 제 맞아. 생각에. 네. 네. 자유롭게 막 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자, 빈살만 얘기 갑시다.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온다. 그래서 뭐 그 롯데 호텔 뭐 동 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가장 주도주는 이제 한미글로벌이고 한미글로벌이 이제 주춤하는 타이밍은 그 ADX라는 보조 지표를 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그래도 하나의 또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상승하는 추세가 매우 강했고 요게 만약에 고기를 살짝 숙이면 그 상승하는 추세의 강도가 주춤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들은 관련주 쪽도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 물론 어제 빠지다가 또 아래 꼬리는 달았어요. 워낙 강한 테마다 보니까 쉽게 뭐 이렇게 무너지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다 정도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 이제 어제 또 밤에 EU에서 또다시 이제 재건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180억 유로 내년에 패키지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분이 지난번에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를 직접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재건 테마가 더 세게 지금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건설 장비주들이 그나마 이제 최근에 그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을 먼저 추렸고요. 아직 발표 안 된 기업들까지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보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두산 바켓이죠. 뭐 두산그룹 내에 있고 미국에서 이제 건설 관련돼서 좀 뭐 이 수혜를 많이 받는 쪽인데 두산 바켓이 컨센서스보다 30% 가깝게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 이 세 기업 다 좋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 뭐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다 좋은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은 가장 좋네요. 근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엄청 뭐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아직까지 들지 않죠. 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다음 현대건설기계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8배, 두산인프라코어도 뭐 8배. 그래서 아직까지 뭐 많이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근데 이 건설 중장비도 조금 경기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배 이상으로 아주 뭐 밸류에이션을 시장 대비해서 높게 프리미엄을 받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뭐까지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든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자, 어쨌든 대형 기업들이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이제 작은 기업들 쪽으로도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대창단조라는 회사가 수급이 여전히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좋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주가가 이제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보시면 많이 워낙 올랐네요. 이격이 많이 벌어졌고 전고점까지 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 200일선에서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요거 하나 이제 공시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요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뭐 저기 임원 주요 주주 관련해서 뭐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 임원들 막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죠? 여기에 지금 뭐 가족들이, 큰 아들이 지분을 뭐 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시는 뭐 회장님과 둘째 아들이 또 지분을 막 사기도 하고, 지금 뭐 가족들이 가족 간의 지분 경쟁 벌어졌어요. 약간 그러한 이슈들이 아. 혹시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회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1940년생이시거든요. 저희 지금 대구에 계시는 제 아버님이 1945년생이십니다. 근데 1940년생인 아버지께서 이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이제 지분을 지금 계속 거의 팔순에 되고 전 있는데. 손가락으로 지금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큰아들께서 최대 주주가 이제 큰아들인데 뭐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분 경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창 단조가 건설 장비 섹터가 지금 아주 숫자가 좋고 지금 큰 기업들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가가 싸니까 들어오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안식님, 이게 회장님이시고요. 이분이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아마 언제 태어나셨는지 이런 게 다 여기 보시면 40년생 4월 29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저평가돼서 사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분을 계속 시장에서 매입을 하고 있다. 요 수준에서도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두산박해, 현대건설기계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당연히 대창단조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까지 한번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실적 나오면 주가 한번 좀 튈 가능성도 있으니, 그때 뭐 실적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튀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때쯤 한번 뭐 일부 비중을 줄이는 전략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지금 지분을 뭐 저렇게 매입하는 부분은 혹시나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게 있는지 그 정도 한번 이 건설 장비 쪽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 안 나온 건설 장비들도 숫자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 그 전에 네. 오은하님 고맙습니다. 네, 가시죠. 그래도 우리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인사는 네네. 또 드려야죠. 예. 슈퍼챗 쏘시는 고은하님. 분들. 오은하님. 네, 좋습니다. 진짜. 우리 키맨. 근데 제가 어. 물기지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 구체적으로 그 지저분한 그러니까 얘기를 왜? 기지 중에서 딱딱한 기지가 있고, 이거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걸 왜 연구를 해? 제가 이제 또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저는 촉촉한 기지가 있어요. 그게 딱딱한 기지를 아침 식사 또 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실라나? 그러네. 그래서 오른쪽 귀가 제가 잘 안 들리거든요. 지금 대표님이 오른쪽에서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오은하님이신지 고은하님이신지 제가 이비인후과를 토요일 날 녹화하고 한번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물기지는 이거 잘 안 나오거든. 이비인후과 가서 파야 됩니다. 그 뭐지 있던데 귀지 청소해 주는. 네네. 그 약을 넣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쫙 빨아들이는 게 있고요. 혹시나 귀 청소 안 오래 되신 분들은 이비인후과 가시면 괜찮아요. 그건 근데 그거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던데. 이거 안 건드리는 게. 안 건드리는 게 좋은데, 저처럼 이제 물기지가 있는 분들은 죄송해요. 네. 내가 잘못했네. 자연적으로 없어지지 않고 이게 막혀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알겠어요. 있으신 분들은 직접 하지 마시고 꼭 이비인후과 가셔가지고 그거 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된다라는 거. 그 대창단조에 대한 그 호기심과 네. 이거 지분 경쟁이 벌어지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뭐 하다가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리네. 물기지 한 방에. 그러니까 실수해서 오은하님
민경님께 네. 네, 민경님, 미경님, 네, 밥 먹고 있습니다. 아, 예, 그만하시죠. 자, 이제 응급제 이야기가 어제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그거는 또 우리가 한번 짚고 가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하이니켈 쪽으로는 기술이 어느 정도 이미 진보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가기는 어렵다라면 응급제 쪽 기술이 결국에 가야 된다.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쪽을 시장에서는 계속 간다. 포스코 케미칼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어제도 신고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포스코 그러니까 이 실리콘 응급제가 결국에는 핵심이고 그 관련된 기업은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 원래 하고 있는 회사는 대주전자 재료라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두 회사가 실리콘 응급제 쪽을 계속 키우면 그 밑에 단에서 수혜를 보는 기업은 나노신소재까지 요 밸류 체인인 기업들은 알고 계셔야 되고 단 2차전지 관련주들로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좀 미국에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좀 안정을 보이고 이럴 때 그죠? 이런 기업들 주가가 좀 빠진 상태에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같고 뭐 최근에 주가도 좀 오른 상황이고 2차전지 관련주 쪽으로 단기적으로 센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어쨌든 요 산업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또 나오는 하나 이슈는 삼성이 드디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분은 이제 UB 리서치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쪽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이제 기관이 계시거든요. 거기가 이제 루비 리서치라는 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하반기 OLED 세미나를 발표를 하셨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A5 신공장에 QD OLED 투자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애플향으로 이제 우리가 애플이 결국에는 이제 OLED 쪽을 많이 장착을 할 텐데 디스플레이를 그걸 해줄 수 있는 회사는 결국은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장을 증설을 하지 않겠나 계속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이미 그 뉴스 관련된 내용들이 공유가 되었을 거고. 그러면 장비주들이 사실 좀 많아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주들은 가장 큰 종목으로는 SFA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삼성향으로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근데 주가는 이미 이렇게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 SFA도 있고 뭐 ICD도 있고 뭐 HB 테크놀로지 디스플레이 장비주도 많은데 조금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은 진짜 이 약간의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반도체 장비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이쪽이 진짜 안 디스플레이. 움직이잖아요. 네, 오를 것 같은 그렇죠. 자리에서 예. 떨어지고.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주는 조금 내가 고수라고 하면 뭐 요 모멘텀이 커지고 수급 들어오면 뭐 트레이딩 뭐 하는 거는 나쁘지 않겠지만 그냥 뭐 우리 초보자분들은 뭐 디스플레이 장비보다는 디스플레이 소재 쪽을 그냥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자, 요 종목이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자 애플이 저 영역이 커져서 앞으로 이제 OLED 체형이 커지면 당연히 장비는 한번 이제 세팅하면 끝나는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계속 OLED 발광 소재를 가지고 가서 이제 찍어낼 거 아닙니까 패널을 그죠? 그러면 거기에 삼성 디스플레이향으로 OLED 소재를 유기물 소재를 계속 주는 회사가 덕산 네오룩스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는 그러면 한번 장비 설치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계속 이제 그 관련돼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래서 차라리 OLED 관련해서 조금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다. 자, 지금 아래쪽에 기사가 또 오늘 바로 딱 나오는데 요거 이야기도 원래 해드리려고 했는데 애플이 첫 XR 헤드셋 내년 3월 양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도 계속 앞으로 이제 애플이 LCD 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까요? 아니죠. 네. 결국에는 OLED 기반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가겠죠.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 디바이스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 모니터 그다음에 뭐 노트북 뭐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XR 이쪽으로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소재가 결국은 계속 투입되지 않을까.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정도가 OLED 관련주로 보는 게 제일 편안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로 바로 빨리 넘어가 보면 이제 어제 시장이 지금 가장 제가 중소형 테마 중에서 가장 핫한 거는 이쪽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요새 금양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두 종목이 다 나란히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원소 기호 3번입니다. 리튬이 이 기업이 이 관련된 것 원소가 이제 최근에 중국의 이 리튬 가격들, 리튬 카보나이트의 가격은 여전히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바이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치. 지금
코스닥의 바이오를 대체하는 테마를 리튬이라고 막 이미 이제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모르겠고요.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그치. 끝이 어떻게 네. 될지. 예. 그래도 이게 지금 시장이 주도 테마라면 밸류 체인 정도는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되지 않을까 주식 투자자라면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탄산 리튬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이제 황산을 때려 부어 가지고 수산화 리튬을 만들고 이거를 또 분해 가공해서 유통하는 회사,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양극재 회사들한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고 그 관련된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다.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영역이 요 노란색 영역이에요.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요거 나머지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죠? 여기 전액도 이미 다 우리 이거 다 아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큰 기업이고 너무 포스코 홀딩스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핫한 거는 이쪽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지금 커지고 있는 기업이 여기입니다. 2조 4천억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OCI의 시가총액을 지금 뭐 OCI라는 기업 아시죠? 태양광 폴리실리콘하는 기업. 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뭐 그런 이야기도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2조 4천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금량이 어제 2조 3천억까지 올라왔던가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그죠? 2조 3천억까지 그 OCI를 넘어서서 만약에 계속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 이 회사가 진짜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다고 해도 기계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수급적 요인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매도 관련된 부분의 이슈도 그렇죠. 또 생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보겠죠. 저게 정말로 그 뭐랄까 기업 펀더멘털의 네. 변화냐 네. 아니면 일시적 거품이냐. 진짜 2조 4천억 3천억의 그 밸류에이션이 받아도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공매도 칠 분들은 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만약에 어쨌든 지수에 편입이 되면 만약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OCI를 따라잡고 막 올라가게 되면 기계적으로 사야 되는 수급도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또 사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정도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뭐 아무튼 저는 어쨌든 시가총액 얘네들이 커지는 반면에 아직까지 밑에서 안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뭐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초보자분들이 건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라와서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더 걱정은 우리 가족분들 그 메타버스가 됐든 5G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오히려 경계심을 갖는데 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을 받을 때 그때 들어가 가지고 근데 그 조정이 이렇게 반등으로 다시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쫙쫙쫙 그다음부터 빠지는 경우들이 그쵸. 많잖아요. 그때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살려고 한다면 적어도 금량에 대해서 이게 콩고의 광산에서 리튬을 가지고 왔을 때 앞으로 2조 3천억 정도의 돈을 최소한 벌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이미 다 되는 분들은 조정이 기회다라고 사시면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 없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한 5일선까지 조정 왔으니까 나 한번 사봐 이렇게 해서는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해서 분석을 가능한 분들은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칼같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있는 분들은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 참 추격은 저도 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영역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유지가 됐을 때 그 아래쪽으로 이제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시장의 이제 관전 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곳입니까? 네네. 8.15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음. 금양의 박순혁 이사를 모시고 아. 한번 까는 방송을 한번 깐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아주 진짜 그냥 철저하게 한번. 철저하게 한번 그 공격적인 질문을 한번 좀 던져보려고. 그분이 지금 그 말씀을 워낙 빠떼리 아저씨. 예, 그래서 지금 아마 그분 때문에 금량이 그 영향도 저도 뭐 그렇게 뭐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영향은 그분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8.15에서 검증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뭐 조금 더 뭐 어디 같이 검증할래요? 공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옆에 공격해봐요. 아닙니다. 지금 PER 120배? 막 이러고 해봐요. 그러면 뭐 하시겠죠. 아니 앞으로 버는 게 중요하지 뭐 지난번 이제 2분기 실적이 뭐가 중요해요. 뭐 그런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거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방금 150배 이야기를 했는데 2분기 실적으로는 이건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요거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2조 3천원을 넘어서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는 포스코 케미칼이 주도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고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진짜 안정적으로 한다면 포스코 그룹이 제일 편안할 것 같아요. 대신에 금양처럼 저렇게 막 날아가진 않겠죠, 그죠? 몇 배씩 막 올라가진 않겠죠. 하지만 이 회사가 아르헨티나라든지 외국 쪽에서 이러한 염호 쪽에 계약을 다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뭐 증발하고 뭐 염수를 통해서 탄산 리튬, 그다음에 수산 리튬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양극재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포스코 그룹이 옛날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밸류 체인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니까 진짜 뭐 좀 큰 기업으로 내가 안정적인 거 하고 싶다 하면 사실 이 기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기업은 워낙 철강 쪽의 업황이 아직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밸류 체인을 하고 있는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고 어제는 요거는 우리가 봤는데 어제 상한가 가까이 장중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